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친절한 음악가예요. 관중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줘요. 근데 성악가는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발성이 좋고 고음을 잘 내고 성량 있고도 가사가 안 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대에서는 제가 우선이 아니라 관중이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가 사무엘 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입니다. 궁정 가수는 이제 독일말로 캄머생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제 이름 앞에 이제 KS라고 이렇게 찍어서 나와요. 독일인들도 그거를 받기가 어려운 건데 저의 독일에서 생활들 사무엘이라는 음악가를 인정을 해주는 시간이거든요. 성악가로서도 참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인생에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긴 했어도 절대 성악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거든요. 되게 뽑히기 어려운 중창단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내내. 목소리가 좀 남다르게 제가 크다는 걸 어렸을 때 좀 알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옆에 있는 형들이 자꾸 저를 째려봤어요. 이제 합창을 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 너무 크니까 합창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소리가 막 튀어나오니까 그때부터 좀 낌새가 이제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유학을 독일로 가지 않고 이태리로 갔었어요. 이제 많은 콩쿠르들에 참여를 했죠. 콩쿠르를 이제 나가면은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계속 나가는 콩쿠르마다 떨어졌고 실패를 거듭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실패가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아, 나는 음악가로서 직업을 가질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와중에 파우스트 오페라 콩쿠르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콩쿠르를 떨어졌지만 그 콩쿠르에서 제가 이제 우승을 하게 돼서 공연을 이제 9번을 개런티도 받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 공연이 사실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사실 제일 작은 역부터 시작을 했죠. 어떤 무슨 주역의 하인도 아니고 조역의 하인, 저녁 준비됐어요. 딱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당연한 거였지만 힘들죠. 왜냐면 독일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도 저한테 말도 하나도 걸지도 않고 그러니까 콩쿠르에서는 우승을 해도 극장에 취직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 잘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오기가 좀 생겼고 조금씩 이제 역들이 좀 비중 있는 역들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는 바이오르트의 매년마다 새해에는 새로운 프로덕션이 이제 올려지거든요. 근데 그 해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뉴 프로덕션이 이제 공유되어져야 되었기 때문에 그 2012년도에는 모든 음악적인 국제적인 포커스가 바이오르트로 이제 집중이 돼 있었죠. 이제 그때 원래 학교로 돼 있었던 러시아 성악가가 이제 자기 몸에 나치 문양이 있었던 거를 들키게 돼요. 어떤 기자가 기자 간담회 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나서는 아예 바이오르트를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바로 공연하기 이틀 전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최종 리허설이 거의 저희는 공연처럼 행해지는데 그 최종 리허설 전날 곡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기 이제 업무 보시는 분 연락이 왔죠. 아침에 너 오늘 그 공연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 가가지고 일단은 검진을 받아야 된대요. 왜 그랬냐면 한 3m 정도 되는 높이의 그 박스 위에 한 40분 가량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높이를 그 어떤 고소공포증 없이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의사한테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황당한 상황인데.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저한테 왔던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이미 다 차려져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최고의 음악에 제가 거기에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쁜 순간이 없죠. 그때 그분 때문에죠. 그분 때문에 제가 이제 최종 리허설 이후에 첫 번째 공연도 하게 됐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센세이셔널한 효과가 나서 사명이라는 성악가가 더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루트 이후에 모든 극장들이 이제 저를 폴란드로 불러줬죠. 그래서 정말 많이 공연했죠. 세배우니까 한 115번 정도? 115번을 했다라는 거는 제 스스로가 이제 홀랜더가 돼버렸던 거죠. 정말 공연을 많이 하면서 감사했고 사실 저의 캐리어를 방하는 네덜란드인이 시작하게 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은 오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각 배역들한테 미리 깔아주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대에 딱 나와 있을 때 이미 제 몸에 온몸에 소름이 딱 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대부분은 친절한 음악가예요. 관중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악가는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목으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는요. 특히 가사를 저희들은 쓰고 있잖아요. 정말 유리한 예술가죠.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보다 정말 거저받은 거죠. 그걸 갖고 관중들한테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 당연히 친절하게 그 의미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같이 하고 있는 성악가들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좀 저 나름대로는 저만이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페라를 여러 명이서 가곡을 갖고 연기를 하면서는 그것들이 조금씩 이제 행해지고 있긴 하죠. 오페라처럼 하는 게. 근데 이제 저처럼 무대에서 연기를 하면서 모노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발성이 좋고 고음을 잘 내고 성량 있고도 가사가 안 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갖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꼭 해줘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예술가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에서는 제가 우선이 아니라 관중이 우선이에요. 그 궁정 가수를 받기 이전에 제가 사실 종신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 쾰른 극장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제가 한국에 온다라는 마음을 결정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것들이 저는 항상 어느 도시를 가든 간에 공연하기 이전에 거기 현지에 있는 유학생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뭐 비엔나를 갔든 아니면 파리를 갔든 베를린을 갔든 그러면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유학생들하고 항상 같이 공부하고 뭐 리허설이 있을 때도 했었지만 뭐 공연 중간에도 제가 노래 봐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들을 그냥 노래만 봐주는 것 말고 현실적으로 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라는 걸 좀 느꼈고 마침 이제 서울대학교라는 이제 곳에서 교수 채용 공고가 떴다라는 걸 알고 한국에서 그 꿈을 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교육을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항상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주목을 받는 성악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성악가여야 되지만 이제 무대 바깥에서의 삶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연할 때 항상 그 관중들과 소통하는 게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 자기 삶 속에서 그런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대에서도 관중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대에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실제 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갭을 좀 줄여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평상시의 삶에서도 인격적으로도 자기가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들 그런 걸 좀 갖고 있어야 무대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좀 아이들한테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근데 그건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다면요. 그건 꼭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의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전 성악가고, 그리고 전 오페라도 부르고, 특히 제가 가곡을 많이 부르지도 않았던 성악가였는데 한국 와서 제가 지금 가곡을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오페라를 부르는 성악가였기 때문에 오페라만 하면 돼요. 근데 한국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무엘이라는 성악가가 단순히 무대에서 오페라 가수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무대들을 제가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광주도 가고 김천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많은 곳을 창원도 가고 그래서 제가 사무엘이라는 음악가가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가들이 이제 찾아다녀야 되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관중들 와주세요. 제가 공연하는데 보러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직접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받은 게 좀 많다.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언젠가 꼭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제가 연주가로서 아직은 50대 초반이니까 제 목소리가 흔들리고 만약에 음악적으로 좀 듣기 거부하시는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전 연주가로서 계속 남을 거고요. 성악가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가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꿈꾸면서 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헬퍼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10년 뒤에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